안녕하세요. 리눅스 기초 수업을 진행할 리카그룹 중 IT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 박준수입니다. 수업을 보시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혹은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직 커맨드의 마지막 파일 관리 명령어들 및 시스템 종료, 재부팅 명령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유형. 파일의 유형은 아까도 봤지만, 퍼미션의 10개의 필드 중 가장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했던 1번. 걔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일 경우에는 일반 파일, D일 경우에는 디렉토리, L일 경우에는 심볼릭 링크 파일. 그래서 링크 파일. 링크 파일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B일 경우에는 블록 디바이스, 장치 파일을 얘기를 해요. C도 마찬가지로 장치 파일 대신에 얘는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파일이라고 하는 거, 일반 파일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도 아이노드 해서 설명했죠. 일반적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파일을 일반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 오픈, 내가 실행하게 되면 아이노드 블록에서 이 아이노드라고 하는 값을 보고 실제 이제 이 안에 있는 주소 값을 확인을 해서 그 위치로 이동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이 위치를 실제로 읽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파일들을 전부 다 일반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링크 파일. 링크 파일은 말 그대로 연결된 파일이 되겠죠. 원본 파일이 아닌, 원본 파일과 연결된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링크 파일은 심볼릭 링크 파일과 하드 링크 파일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심볼릭 링크 파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퍼미션에 L이라고 하는 기호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의 뭐랑 바로가기와 비슷한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파일의 경로를 가리키는 파일, 즉 원본 파일의 경로를 가리키는 파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 즉 서로 다른 파티션,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D 드라이브에서 E 드라이브로 이런 식으로 링크, 바로가기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노드라고 하는 거, 어저께 얘기했지만 파일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번호, 숫자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심볼릭 링크는 원본 파일과 다른 아이노드 값을 가지고요. 링크 파일이 가진 용량만큼 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즉 원본 파일이 1KB다. 그러면 심볼릭 링크 또한 1KB가 되겠죠. 그럼 총 2KB의 용량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단 링크 카운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파일의 정보를 봤을 때 링크 수 있었죠. 그 카운터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드링크 파일. 하드링크 파일은 뭐냐? 얘는 원본 파일과 동일한 아이노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노드를 가진 파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노드를 확인을 해보면 원본 파일과 하드링크의 아이노드 값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링크 파일을 수정하면 원본도 같이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 즉 서로 다른 파티에 아니면 하드 링크를 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D 드라이브로 하드 링크 파일을 생성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는 되지만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링크 카운터, 링크 수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파일의 아이노드에 있는 위치 정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오픈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일반 파일이 되는 거고, 일반 파일에서 하드링크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이노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얘도 요 아이노드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원본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하드링크는 상관없죠. 아이노드가 삭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 삭제돼도 이 하드링크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볼릭 링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원본 파일과 다른 아이노드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원본 파일의 아이노드가 얘면 심볼 링크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노드 값이 생성이 되고요. 그 심볼 링크 파일은 이 아이노드 값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노드에는 이 원본 파일 요 놈에 대한 위치가 저장이 돼 있고, 이 위치로 가서 다시 원본 파일 아이노드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읽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여기서 원본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면 자, 이 심볼릭 링크 파일을 통해서 자, 실제 데이터에 접근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왜? 중간에 얘가 없애버리면 이 아이노드가 가리키는 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원본 파일에 삭제되면 심볼릭 링크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볼릭 링크와 하드 링크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자, 해서 링크 파일 생성하는 명령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cd 아까 만들어 놓은 자, 리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깨끗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만든다. 자, 일반 파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자, 터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파일을 생성하는 일반 파일, 그래서 문서 파일, 새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테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주죠. 이렇게 테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고, 자, 링크 수가 하나죠. 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 문서니까 당연히 용량은 0이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ln 자, 링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테스트 파일, 자, 이렇게 원본 파일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링크 파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하드. 자, 그러면 테스트 파일, 자, 얘 링크 파일, 하드 링크 파일인 하드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링크 카운터 증가하고 아이노드 값 확인은 ls에서 옵션 i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아이노드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아이노드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ln -s 자, -s 자, 똑같이 원본 파일 다음 링크 파일. 자, 이거 지금 이름은 여러분들 씌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볼릭 자, 보면 자,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 L이 뜨죠. 그리고 아이노드 값은 자, 다른 원본 파일과 다른 아이노드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 카운터는 증가 안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심볼릭 링크는 뭘 가리킨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테스트 파일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 파일을 지운다 라고 하면 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또 다음 거 해야겠죠. LN 그냥 사용, 옵션 사용하지 않을 땐 하드링크. 자, 마이너스 X 옵션을 쓰면 심볼릭 링크. 자,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디바이스 파일. 자, 1강에서 자, 리눅스의 특징을 얘기를 했을 때, 자, 장치 파일. 자, 장치들은 전부 다 하나의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해서 그때 이제 디바이스 파일, 자, 장치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자, 물리적인 장치들이 다 하나의 파일로 간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물리적인 장치, 하드웨어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카드,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파일로 간주가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 파일을 알면 하드웨어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디바이스 파일, 자, 블록 디바이스 파일과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가 B,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가 C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블록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전송에 시스템 버퍼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블록이나 혹은 섹터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과 섹터는 나중에 다시 파일 시스템 할 때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자, 캐릭터 디바이스는 바이트 단위로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하는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블록 디바이스는 입출력 전송 속도가 빠른 반면에 캐릭터 디바이스는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장치는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광자기 디스크, CD롬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캐릭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린터, 플로터, 기억 장치들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거의 보통 블록 디바이스 데이터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는 블록 디바이스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를 얘기를 하겠죠. 램 혹은 롬 이런 것들. 자,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블록 디바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치 파일은 자, 보통 자, 루트 밑에 dv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자,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앞에가 전부 다 B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파일. 자, 파일은 진정한 파일의 유형을 확인한다. 그래서 자, 파일 같은 경우에도 뭐 파일이다라고 하면 뭐 문서 파일도 있고 실행 파일도 있고 압축 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파일의 종류가. 그죠? 그러한 파일의 종류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왜냐면 우리는 맨 앞에 뭐 L이나 뭐 바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실제 뭐 문서 파일인지 아니면 실행 파일인지 압축 파일인지 어떠한 파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볼 때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일 자, 이렇게 보면 잠시만요. 물 좀 먹고요. 자, 뒤에 타겟 대상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ETC의 유니탭 자, 이렇게 입력하면 얘네들은 자, 마지막에 텍스트라고 나오죠. 문서 파일을 얘기를 하고, 자, 파일 bin에 ls 입력하면 자, 뭐가 잔뜩 나오는데, 자, executable 실행 파일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파일 bin에 view 자, 얘는 vi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심볼릭 링크 파일이 된다는 얘기야. 즉
vi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파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디렉토리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디렉토리라고 출력이 되고 빈 문서 파일, 지금 뭐 테스트 파일 만들었었죠. 지정하게 되면 empty, 자, 빈 문서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자, 다양한 파일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캣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캣은 캣터네이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일에 있는 문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형식에 따라서 파일 내용 출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캣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시면 일단은 cat etc passwd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값 있죠. 자, 이 출력되는 결과값들이 etc passwd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etc passwd를 보게 되면 테스트 파일, 문서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뭐 다른 실행 파일에 대해서 봤을 때는 핀의 ls라고 하는 파일, 얘 같은 경우에 현재 실행 파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명령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봤을 때 이렇게 글자가 깨져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캣이라고 하는 명령으로는 실행 파일의 내용이 아닌 문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캣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 또한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ouch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touch라고 하는 건 빈 문서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캣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 문서 안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보게 되면 cat 그리고 여기서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기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일의 이름 test1라고 입력을 했을 때 커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밖으로 빠지지 않죠. 즉 프롬프트가 출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해도 절대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종료하실 때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ls-l 했을 때 현재 디렉토리에 test1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test1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는 방금 우리가 이때 입력한 내용이 문서의 내용으로 입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복사할 때는 리다이렉션 기호를 기준으로 이쪽이 원본, 뒤에 게 4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at test1 리다이렉션 test2 그러면 test2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안에 내용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test1 파일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복사 및 파일의 내용을 덮어 씌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파일의 내용을 입력해서 파일 생성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이 있는 파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여기 안에 내가 내용을 추가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리다이렉션, 자 더블 리다이렉션 해서 리다이렉션 기호를 2개를 입력을 하시고요. 다음 테스트 파일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종료를 한 상태에서 자 다시 자 테스트 파일을 확인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추가돼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건 자 출력 방향을 지정해주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했을 때 하나와 2개의 차이. 자, 하나는 생성 혹은 복사 이럴 때 쓰는 거죠. 즉, 요 기호 하나는 자 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기. 그리고 더블 리다이렉션 자 2개는 추가의 기능을 가진 기호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력 방향을 지정하는 기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 뿐만 아니라 다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head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오죠. 그래서 head도 마찬가지로 자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전체 내용이 아닌 위에서부터 자 기본적으로는 10줄의 내용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넘버 중간에 숫자 옵션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행만큼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을 해 보시면 자, 실제로 cat etc passwd 했을 때 etc passwd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 전체가 전부 다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헤드를 이용을 하셨을 때는 자 기본값 위에서부터 10줄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출력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 옵션 써주시고요. 입력했을 때는 위에서부터 자 15줄까지 출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테일은 꼴이죠. 그래서 얘는 헤드와 반대, 즉 아래서부터 내용이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못하죠.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자 파일의 내용이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래서부터 10줄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당연히 기본값은 10줄입니다. 똑같이 숫자 옵션을 입력하면 입력한 행수만큼 아래서부터 내용이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ail -f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출력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이용한 모니터링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어 같은 경우에는 화면 크기에 맞춰서 내용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면 크기는 터미널 창 사이즈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 크기 사이즈가 기준이 되겠죠. 네. 모어 etc passwd 자 입력하면 요 창 크기에 맞춰서 한 페이지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이동을 하고 싶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 엔터면 한 줄씩,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한 페이지씩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창 크기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창이 작으면 한 번에 출력되는 양이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글씨 크기가 커지면 출력되는 내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창을 줄여놓고 자 한번 more passwd 하고 입력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한 번에 출력되는 내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자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종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Q를 누르시면 명령어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면 하단에 뭐와 퍼센트 어디까지 출력이 됐는지 퍼센테이지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을 색인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레스라고 하는 명령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 크기에 맞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와 레스의 차이점이 뭐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방향키 위아래 움직여 보면 자 쭉쭉쭉 이동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터 누르면 한 줄씩,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페이지씩 자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뭐와 다른 게 있다면 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전부 다 출력을 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종료가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end라고 하는 표시가 뜨면서 종료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키 위로 올리면 위로,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죠. 즉 스크롤의 기능이 첨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얘는 색인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종료는 추가되겠죠. 자, 다음 rm. 자, rm이라고 하는 명령어. 자, 얘는 remove라고 해서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본은 내가 삭제할 대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뭐 트랙2라고 하는 파일 자 입력을 했을 때 자 일반 파일이라고 해서 해당 파일을 지울 건지 다시 한번 자 사용자에게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삭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yes, 삭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yes 누르시면 자 test2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rm- 자 F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자, F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파일을 지워보면 자 얘는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죠. 바로 즉시 삭제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강제 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 옵션은 사용 시에 사용자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RM으로 지운 명령은 RM으로 지운 파일이는 자 복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삭제 시에는 신중을 다해서 지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지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루트 밑에 자 A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었죠. 자 그러면 지워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rm-rf 했을 때 f는 강제를 얘기를 하고 r이라고 하는 옵션이 디렉토리 삭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밑에 이제 A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없어졌죠. 실제로 디렉토리를 그냥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자 삭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디렉토리와 그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하위 목록까지 전부 다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자 테스트 파일 한번 지워보자. 그랬을 때 하드 링크 파일과 심볼 링크 파일의 차이점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하드 링크 파일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심볼 링크 파일에 대해서는 좀 색깔이 변했죠. 그리고 cat 하드 링크 파일 확인해보면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심볼이 링크 파일의 내용을 보면 자 얘는 파일이 없죠. 이게 심볼 링크와 하드 링크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cp. 자 cp는 당연히 카피의 약자가 되고 자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는 아까 rm과 마치 강제로 복사한다라고 보시면 될게요. 즉
복사할 위치에 똑같은 파일이 있으면 강제로 덮어 씌운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i는 중복됐을 경우 물어본다는 얘기고요. 복사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마이너스 p는 허가권, 소유권, 시간 등의 정보를 동일하게, 원본 파일의 정보를 동일하게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r은 디렉토리 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cp를 사용할 때는 원본 파일을 먼저 써주시고요. 뒤에 사본 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원본 파일은 어디에 있는 걸 쓸까 하면, 자,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이 yum.conf라고 하는 파일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opy, 자, 원본이니까 etc의 yum.conf. 자, 다음 뒤에 이제 사본 어디에 복사할 건지, 홈에 리카에 yum.conf. 자, 그러면 yum.conf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용량이 같다는 얘기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복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원본 파일이 나오시고 다음 뒤에 사본 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자, mkdir에서 자,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cp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확인은 봤을 때, 자, 여기 cp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자, 여기다 이제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p etc의 init 앞에 나온 게 원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cp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init, 자, 확인을 하시면, 자, cp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init앱이라고 하는 파일이 복사가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cp etc passwd 얘를 cp로 확인하시면 마찬가지로 passwd라고 하는 파일도 복사가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본 파일에 이름을 집어넣었고 얘는 복사될 위치만 집어넣었죠. 그랬을 때 결과값은 동일한 이름으로 복사가 됩니다. 즉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자, 사본 파일의 이름을 생략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본 파일의 이름은 언제 쓰면 되냐? 이럴 경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복사하고자 할 때 사본 파일에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똑같을 경우에는 그냥 복사될 위치, 즉 어디에 복사할 건지 디렉토리까지만 적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디렉토리를 한번 복사를 해보죠. 자, cp라고 하는 디렉토리 자체를, 자,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렉토리라서 복사가 안 되죠. 자, 그럴 거면 사용하는 게 마이너스 R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cp라고 하는 디렉토리 복사됐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cp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던 거 전부 다 복사해 왔죠. 즉 디렉토리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하위 목록까지 전부 다 복사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숨긴 파일을 복사해 보도록 하죠. 자, 숨긴 파일의 특징은 이름 앞에 점이 있으면 숨긴 파일이거나 숨긴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문자 A 옵션을 이용을 해서 루트의 홈 디렉토리 안에 확인을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숨긴 파일들이 존재하죠. 자, 이 중에서
짧은 거. 자, 이게 제일 짧죠. 자, .basrc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숨긴 파일 같은 경우에도 복사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cp 자 루트에 .basrc 얘를 현재 디렉토리로 그러면 자 얘는 지금 겹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안 겹치셔야 돼요. 저는 이게 복사하는 게 있어서 겹치게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yes를 누르시면 덮어 쓰겠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F 옵션을 쓰면 얘 나오지 않고 바로 그냥 강제로 덮어 씌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bashrc라고 하는 파일이 복사가 됐고 정보를 확인하면 자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로 복사가 됐는데 날짜가 변경이 됐죠. 얘는 2004년 9월 23일이고 얘는 2015년 8월 31일이죠. 그죠?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자 원본 파일의 정보 즉 요 허가권, 소유권, 시간 등의 정보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파일의 정보가 수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보들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마이너스 P 옵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에 뭘 복사해볼까? 자 여기 C 쉘 RC 를 현재 디렉토리로 보시면 자 얘는 원본 파일과 동일하게 복사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원본 파일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P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MV. 자 MV는 move. 자 파일 및 디렉토리를 이동시키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cp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cp와 MV의 차이점이 뭐냐면 당연히 이동과 복사가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단 디렉토리일 경우에는 cp에서 디렉토리 복사를 하시려면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했지만 자, MV에서는 디렉토리 이동도 옵션 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cp와 MV의 차이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V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이름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름 변경은 어떻게? 경로만 같은 거 써주면 되겠죠. MV 현재 디렉토리의 융을 현재 디렉토리의 융.컨트롤 현재 디렉토리가 아니죠. cp 안에 있죠. 자 요거를 똑같은 경우에 융.conf 확인을 했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변경 가능하다라고 보시는데요. 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융이라고 하는 파일도 있고 융.conf라고 하는 파일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 변경 시에는 mv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변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ind는 딱 봐도 검색하는 명령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용을 한다, 검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하는 형식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디렉토리 부분, 여기가 검색할 경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옵션, 액션. 그래서 옵션에는 이렇게 옵션이 존재하고, 얘들이 옵션이고 액션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해서 자 일일이 보게 되면 자 empty는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 문서 파일을 찾겠다는 얘기고, 자 no user, 자 얘는 소유자가 없는 파일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가 없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파일의 정보를 확인을 했을 때, 혹은 디렉토리의 정보를 확인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유자는 얘를 소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나올 텐데 얘를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계정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 계정이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계정명 없이 숫자로 들어가 있다,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걔는 소유자가 없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계정명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no user. 그 다음에 newer, 얘는 파일의 글자 수를 출력하는 옵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타입, 찾고자 하는 파일의 타입 지정, 그래서 타입 F 하면 파일들만 검색이 되고, 타입 D 하면 디렉토리만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C 타입 플러스 마이너스 N, 그래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N, 자, N이라고 하는 건 일수, 원데이, 데이, 하루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 타임은 크레디트 타임, 그래서 파일의 정보를 수정한 시간, 자, 수정할 시간을 기준으로 플러스 1이면 하루 전, 하루 후,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전, 하루 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 newer, 얘는 지정한 파일 이후에 수정된 파일들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UID, 자 UID가 아까 말한 소유자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UID를 가진 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검색을 하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네임, 자 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자 얘는 퍼미션이라고 하는 허가권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 A 타임, 자 얘는 액세스 타임이라고 해서 접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M 타임, modified time에서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정보, 허가권, 소유권, 시간, 이러한 정보를 수정한 시간이 있는 거고, 얘는 실제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사이즈는 파일의 크기, 자, 사이즈 그대로 파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액션은 exec 명령어, 그 다음에는 그냥 기호, 그냥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명령어를 검색한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적용시킨다,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명령어 바로 실행하고, 얘는 명령어 실행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한번 다시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find, 자 경로는 전체 경로, 자 루트를 지정하게 되면 전체 경로가 되겠죠. 마이너스 네임 리카 하게 되면 리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검색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내가 만약에 디렉토리만 검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타입 D 하면 디렉토리만 나올 거고, 마이너스 F 하면 파일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검색된 결과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절대 경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옵션도 전부 다 사용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액션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 옵션 뒤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find, 자 현재 경로, 현재 디렉토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네임이 자 하드인 거, 요때 자
자, 액션 exec 그 다음 뒤에 명령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호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을 현재 디렉토리에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내용을 캣으로 출력해 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렇게. 자, OK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y를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cat 대신에 아래 그러면 자, 이렇게 하드라고 하는 파일이 삭제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랩. 자, 그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특정 패턴을 검색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옵션 입력하고 내가 검색할 문자를 입력을 하고 어디서 검색을 할 건지 파일 타겟을 지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들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랩 마이너스 n 배시라고 하는 자, 문자열을 가진 행을 출력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n은 행뿐만 즉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 행 번호까지 붙여서 출력해 주라는 얘기가 되고요. etc passwd 하게 되면 자, 현재 etc passwd라고 하는 파일에서 배시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진 건 첫 번째 줄인 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데도 배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줄 푼다는 얘기야. 그럼 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자, 무늬가 다 없고 첫 번째 줄 얘만 이렇게 배시라고 하는 문구를 가지고 있죠. 뭐 많은 거 검색을 해보면 여기 no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많죠. 그래프 그냥 옵션 없이 자, no 로그인 cc passwd 그러면 no 로그인을 가진 행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행 번호가 붙여서 나오는 거죠. 자, 마이너스 C 옵션 입력하면 자, 얘는 총 no 로그인을 가진 문자열의 수, 즉 행의 수 29줄이 no 로그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이용해서 특정 문자열, 즉 특정 패턴을 검색하는 명령어가 grep이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자,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 표현식을 보면 자, 이러한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자,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물음표를 쓴다고 해서 물음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한 기능, 뭐 종류에 상관없는 한 글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는 종류에 상관없는 한 글자, 자, 별표, 자, 얘를 아스타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얘는 길이에 상관없는 문자 열.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뭐 A 물음표 A 아스타리스크 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자, 얘는 A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를 얘기를 하고요. 왜? 물음표 퀘스천 마크는 하나 한 글자를 의미를 하니까. 근데 아스타리스크는 길이에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A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왜? 글자는 글자 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이 기호를 서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라인의 첫 시작. 그래서 서컴플렉스 A라고 하면 A로 시작하는 라인 행을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 달러.
자, 달러는 자, 뒤에 들어가고요. 뒤에 들어가니까 얘는 뭐 $B 하게 되면 B로 끝나는 라인. 자, 그다음 가로. 자, 대가로죠. 자, 대가로에 있는 것들. 자, 만약에 대가로 안에 A, B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나 B 중 한 글자라도 있는 단어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대가로 안에 자, 서컴플렉스 있으면 여집합. 그래서 A나 B 중 한 글자라도 없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역슬래시. 자,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에 사용되는 문자를 그대로 이용. 자,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입력하면 A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죠. 근데 실제 얘 자, 캐스천 마크를 캐스천 마크 물음표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 슬래시 물음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캐스천 마크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역슬래시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역슬래시 자,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기호 들어갔을 때는 자, 하이로 시작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행, 그리고 반대는 하이로 끝나는 단어를 포함하는 행.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 보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보시고 자, 이것들도 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자, 정규 표현식에서 단어들이 뭔지 이제 아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보시고 기타 명령어들 자, 얘는 원래 앞에 나와야 될 건데 자, 중간에 빠진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네임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컴퓨터의 이름 즉 서버명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키라고 하는 명령어는 시스템 아키텍처 즉 컴퓨터의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라스트는 로그온 기록 즉 누가 몇 시 몇 분에 접근을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명령어고요. 라스트 B는 로그온 실패 기록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려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을 못한 비밀번호를 틀렸을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이러한 경우에 남는 기록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last b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써보면 되죠. 자, 호스트네임 하면 자, 호스트명 서버명이 나오는 거고, 자, 아키 하면 시스템 아키텍처 뭐 i686이라고 하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출력이 되는 거고, 자, 라스트 하면 자, 로그온 기록, 그 다음에 라스트 B 그러면 실패한 기록. 자,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셧다운. 자, 시스템 종료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스템 종료 셧다운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옵션, 다음 시간, 메시지. 자, 이렇게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일단 옵션을 봤을 때는 -K. 그래서 모든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 이 입력한 메시지는 보내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뭐 재부팅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메시지만 전송하는 거예요. -H는 종료, 얘가 이제 hal트, 종료가 되는 거고, -R, 저희는 리부트, 재시작, 재부팅, -F는 자, 재시작 시 FSCK를 실행하지 않음. 해서 FSCK는 파일 시스템 체크라고 해서 자, 파티션들을 자, 부팅할 때 부팅 시에 무결성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체크를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재부팅을 얘기를 하고요. -C는 예약되어 있는 셧다운 즉 작업을 취소하겠다, 캔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타임을 입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는 now,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즉시. 두 번째는 자, 시간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시 몇 분에 작업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m, 저희는 분이죠. 분만 입력했을 때는 몇 분 후 작업을 진행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셧다운 -h now라고 입력하면 지금 바로 시스템이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시라고 하면 08시 저녁 08시에 시스템을 종료하라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걸어놓으면 자 이제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컨트롤 C 누르시면 자 캔슬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자 19시 17분이니까 43분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 뭐 셧다운 -r 10 입력하면 얘는 10분 후에 재부팅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메시지를 입력하기 주고 싶다, 즉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면 자 모든 사용자에게 굿바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경고 메시지가 전부 다 보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셧다운을 걸면은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약 작업을 걸 때는 이렇게 입력한 후에 뒤에다가 자 %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주시면 자 똑같이 10분 후에 자 재부팅이 진행이 되지만 자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즉 작업을 백그라운드 상태, 자 백그라운드의 상태로 해서 나는 별도의 명령어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예약 작업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게 셧다운 -c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셧다운 캔슬이라고 해서 내가 걸어놨던 예약 작업이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자 런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단계별로 정의를 했다라고 해서 0번과 6번은 할트와 리부트, 즉 시스템 종료와 시스템 재부팅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싱글 유저 모드, 자 단일 사용자 모드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일 사용자는 관리자 혹은 슈퍼 유저라고 하는 루트로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단일 사용자 모드는 시스템을 복원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시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멀티 유저 모드라고 해서 자 다중 사용자 모드를 얘기를 하지만 without NFS에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다중 사용자 모드이지만 네트워크 지원을 하지 않는 모드를 얘기를 하고요. 다중 사용자 모드의 네트워크까지 지원하는 모드를 3번 자 레벨 3, 자 풀 멀티 유저 모드라고 해서 레벨 3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지원까지 가능한 다중 사용자 모드를 얘기를 하고요. 자 레벨 1, 2, 3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환경이 전부 다 자 TUI 환경, 터미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글씨, 글자만 출력되는 환경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벨 4, 레벨 4는 unUsed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레벨을 얘기를 하고요. 자 레벨 5, 자 X11이라고 하는 거, 자 얘를 X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레벨 3, 풀 멀티 유저 모드의 그래픽 환경, 즉 GUI 환경을 포함한 모드를 레벨 5, 자 X윈도우라고 하는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X윈도우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런 레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init라고 하는 명령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init 0 입력하면 0가 종료죠. 시스템 종료가 되고 init 6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재부팅 되겠죠. 이런 식으로 런 레벨의 동작 상태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init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ET10의 init앱이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편집을 하면 자 런 레벨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기본 부팅 방식을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문서 편집을 안 배웠죠. 그래서 나중에 문서 편집의 기능을 배우고 나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내용만 확인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요 마지막 줄에 5번을 3번으로 바꾸게 되면 풀 멀티 유저로 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0번으로 바꾸면 부팅 시에 계속 꺼질 테고 6번으로 바꾸면 부팅 시에 계속 무한 재부팅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번과 6번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세팅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또 참고해부터 이렇게 수정하시면 복구는 가능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복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상머신의 운영체제 설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VI를 배우고 난 후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자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사용할 때 자, 한번 시스템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할 때는 shutdown -h now 지금 즉시 종료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